매송영락교회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현충일도 다가오고, 우리 매송영락교회는 1년 52주에 추계 또 충계, 그러니까 봄가을로 해서 저희들이 안보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안보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보 유적지가 될 만한 곳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는 그러한 행사를 2008년부터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25사단 안에 있는 제1단골,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제2단골, 또 경기도 문산에 있는 제3단골,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 있는 제4단골, 또 낭불사가 2014년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 지하 22m 45도 출구형 단골, 그리고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녹지 현장, 이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안보주일 예배를 설정하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2017년은 특별히 남침 땅굴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기순하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 지역에 들어오면 폐강을 이용합니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강명시에 있는 폐강 지역이 그게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유튜브로 봤지만 저희들 오늘 여기서 하성에서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이제 저희들이 출발해서 실질적인 폐강의 규모 자체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견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최악의 지금 안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단체는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52주 중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보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안보 유적지에 직접 성도들과 같이 가서 나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정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외에는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매송영락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한국 고기를 지키는 그런 힘의 원천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날이, 아니 그 역사를 우리가 위기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国기를 지킬 수 있는 바로 2017년에 저는 시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매송영락교 안보주일이 좀 더 많은 한국교계의 메시지가 전해져서 한국교계가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1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2017년 매송영락교회 축의 안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안보 현 주소와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성에서 경기도 강릉시까지는 좀 가깝습니다. 이 폐강을 관광지로 이용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그 폐강의 규모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땅굴 진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자 중에 땅굴과 관련된 사역을 했다. 남규사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고 내가 10년 동안 일한 것이 그게 땅굴이었구나. 그러한 증언을 해준 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면 저들이 그 폐강을 만약에 맞이하게 되면 땅굴 파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강업진흥공사에 가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부터 상당히 폐강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파먹고 원래 원칙은 파먹었으면 그걸 대묘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묘기 해주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수십 킬로 이상 좀 거짓말 좀 보태면 100km 가까이 되는 대형 폐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강을 만나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이익은 항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굴은 강력한 안반을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가 영상에 보면 차감기 가지고 돌을 구멍 뚫어서 거기에서 다이아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팍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아마이트를 넣고 터뜨릴 때에 엄청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기 문제예요. 그 두 번째 부수효과는 급한 버럭을 땅굴에서 이제 돌 깨서 이런 버럭을 처리할 수 있는 급한 버럭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 이러한 폐강을 만나면 이들은 이용을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땅굴과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탈북하신 사람의 증언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2015년이었습니다. 핸드폰 전화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뭐 우리가 가정집 전화번호가 또 핸드폰 번호하고 틀리잖아요. 알고 보면 공중학설을 통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6년 동안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밑에서 작업하는 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파다가 죽어요. 실식에서 죽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옐로스댐이 다 도시개서고 길은 몰랐지만 예전에 우리 시대 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은 연료가 연탄이 아니었습니까? 그 연탄가스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거리 땅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와서 이런 대형 폐강을 만나면 상당한 한기 문제가 도움이 되고 급한 버럭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북한에서 땅굴과 관련된 인사가 탈북해서 저에게 공중전화로 저에게 준 제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와 또 남측 땅굴 진실을 부정하는 이 시대 정치인들과 우리의 영원한 안보 우방인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매송영락교회 축의 안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2015, 2016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은 바로 한강 절벽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뒤편에 약 200m 가보면 한강 절벽
거기에 저 영상을 많이 만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한 60년 가까이 그 약수터가 2015년 3월달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60년 동안 물이 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남굴사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녹취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한강 수면보다도 땅굴 이 강장이 한 60m 이상 지상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강 절벽을 이용해서 한기 문제가 해결되고 또 땅굴을 파면 상당히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 물 처리도 한강으로 자연 배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땅굴 16년을 사역해보면서 얘들이 큰 공동무지 밑에 큰 강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동무지는요, 국가 권력 갖고도 함부로 절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은 한강 절벽을 그 주변에 상당한 규모의 강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km 이상의 장거리 땅굴을 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장이 필요하다. 강장이 왜 필요하냐? 땅굴을 파는 인부들이, 병력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또 땅굴 파는 이 장비들을 또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큰 강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975년 3월 19일 그 발견됐던 강원도처럼 제2 땅굴 우리가 한 3번인가 갔다 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보니까 제1강장이 있고 제2강장이 좀 규모가 좀 큰 것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 푯말에 1강장입니다. 2강장입니다. 보이고 푯말이 보면 여기는 탁한 공기를 바깥에 내보내고 좋은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꼼프락사가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땅굴 작업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해서 발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푯말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부에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좋은 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쪽에 엄청난 이 폐강을 만나면 바로 그들은 상당한 땅굴 불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2002년 11월 28일 기부사령부의 수사관이었던 고 정종씨가 화성 땅굴을 찾고 여기서 의문서로 순직했습니다. 이 화성 땅굴 현장에서도 약 직선거리로 3km 이상 가면 일제시대 때부터 엄청난 그 강산이 있어요. 아연 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땅굴 징후 재배를 보면 재배를 하잖아요. 제가 묻는 첫 번째 말이 그 주변에 큰 군부대가 있습니까? 두 번째 큰 주변에 폐강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보해 주신 분이 수중 폭발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왜 수중 폭발을 했을까? 물론 물 이용해서 수중 폭발하면 가스 발생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는 그때 이게 땅굴인지 몰랐다는 거죠. 탈북해가지고 남굴사 유튜브를 통해서 남굴사 김진철 목사의 이 영상과 정보를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일했던 것이 땅굴이었구나. 그 수중 폭발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보를 들어보면 깡 했습니까? 꿍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거의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이 대한민국에서 땅굴 징후 제보와 관련된 소리죠. 깡 하는 것보다는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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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이 제보하신 분이 수중 말파구나. 여러분, 일반 우리가 공사장에서 이거 발파할 때는요, 그냥 그 다이아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발파하면은 꽉 터지는 거야. 근데 수중 이 폭발은 꿍! 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제보했던 것이 맞구나. 자,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은 지하수 처리 못한다. 땅굴 버럭 처리 못한다. 공기문제 해결 못한다. 이 3박자론을 가지고 후전선 4km 이상 절대로 남침 땅굴이 없다고 27년 동안 강원도 양구 1990년도에 발견했잖아요. 3월 3일 날.
그거부터는 우리 민간 탐사자들의 그런 땅굴 지구대에서 무조건 묵살하지. 2014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 지하 22m 45도 출구형 땅굴을 찾아내가지고 국방부는 이미 남굴사가 10월 30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이거는 농지개강물이다. 자연신고입니다. 어떻게 22m 밑에서 자연신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이 4km 이상 남침 땅굴이 없다는 바로 족쇄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이 땅굴 기술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미얀마 땅굴 기술을 수출을 하는 나라가 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호장성 4km 이상 땅굴을 몸판다는 이 논리를 우리 국민들이 신봉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 이 자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싸워야 됩니다. 이 자유가 박탈되어지면 김정은 정권도 집단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5천만 중에 저는 최소 3천만 이상은 저는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의 적합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땅굴 역사가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이 37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해수로 3년 동안 싸웠지 않습니까? 37개월 동안 전쟁할 때에 북한은 중공군이 도와줬죠. 중공군이 도왔습니다. 그때 철원에, 지금 그 철원은 북한 지역입니다. 오성산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2013년에 TV조선에 가서 이미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오성산에서 중공군 시범군 사령관 친지회의가 그 주도를 했는데 그때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공중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철원 오성산을 탈환하기 위해서 230만 발의 폭탄을 내려 때렸는데도 그 오성산을 탈환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친지회의가 전술을 쓴 거예요. 땅굴을 파라. 땅을 파서 언신해라. 땅을 파서 언신해가지고 유해군이 아무리 두드려 봐도 끝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 27일 후정협정을 맺고 한반도 지역에서는 땅굴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완성을 어디서 하긴 했습니까? 1975년 베트남전에서 구치 땅굴을 통하여 올백리, 그 당시 월남은 미군이 주둔해서 세계 군사력이 4위였어요. 그 월남을 공산화시킬 때에 쌀공 수도까지 구치 땅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50km. 그 구치 땅굴을 통하여 적합 통일하는 그걸 보면서 김일성이가 확신을 갖고 1968년 1월 당군사위원회에서 땅굴 하나는 핵무기 10개보다 더 유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제보는 목사님 1953년 8월 15일부터 각 대대에 땅굴을 파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항장엽 선생은 제가 직접 2004년 6월 14일에 만났잖아요. 1954년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김일성이 요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방부 합참은 4km 이상 남친 땅굴이 없다고 지금 마지막 땅굴이 발견됐던 1990년 3월 3일 27년 동안 족쇄를 받고 있고 우리 민간단체가 확실한 땅굴 라인이었던 연천 땅굴, 경기도 양주 강사도 땅굴 묵살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 그들이 원하는 땅굴 구멍까지 넣었더라도 묵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에 2017년 한국교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땅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섭다고 우리가 침묵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제약을 너희들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땅굴의 진실을 16년 동안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 외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조국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진실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락의 작은 무리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무섭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16년 동안 남침 땅굴 진실과 싸우고 있는 것이 2017년에 바로 매성 영락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선택이 되어지면 풍차를 탄대요. 풍차. 우리나라 트럭처럼 천막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풍차를 타면 타고 갈 때는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지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배치되는 부대에 가면 한 달 동안은 자기가 태어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병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체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배속이 되어지는 거기는 땅굴이라 하지 않고 갱도라고 합니다. 갱도. 북한은 갱도라고 해요. 우리는 땅굴. 갱도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되어지면 우리가 탄강 지역 가면은 경차를 타잖아요. 경차를 타고 자기 기억에 한 8시간 동안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차를 타고 8시간 깊이 들어갔다면 상당한 깊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군 복무가, 지들 말하는 군 복무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굴 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이 땅굴 부대의 병력이 하나의 라인을 굴착하는데 2개의 대대가 동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개 대대 병력은 약 400명 정도가 되는데 북한의 땅굴, 갱도 굴착하는 이 1개 대대 병력이 한 8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80명이 한 대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 땅굴 부대가 2개 대대가 이제 분가를 차는 거예요. 한 팀이 이제 차감기 가지고 하양을 가지고 이제 땅굴을 이게 보력을 깨뜨리면 또 한 대대는 그걸 깨뜨리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거. 그 분가를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하약이 들어가니까 하약을 큰 나무 박스에 그렇게 운반하잖아요. 자기 기억에는 나무 박스를 이용해서 깨어진 돌들을 많이 운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공기 문제, 한기 문제와 물 처리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팀들이 물 처리하는 거, 작업하다가 기하수가 터지면 이거는 연구팀들이, 또 공기 문제 연구팀들, 이것만 전담적으로 하는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갔을 때 8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2명 정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면 바로 사회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들이 말하는 휴양소에서 약 1년 동안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10년 동안 햇빛을 안 보고 바깥에 나온 사람 죽어버려요. 1년 동안 사회 적응을 위해서 휴양소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사회 적용 훈련을 받고 거기서 몸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정원들과 우리 낭굴사와 민간 단체가 땅굴의 징후를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국방부 하참은 4km 이상 남친 땅굴이 없다고 족쇄를 받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에 전술적으로 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83년 5월 7일 제4땅굴이 발견되었던 강원도 양구 지역에 신중철 대위가 기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뒤져보면 걔가 위장 기술이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중국으로 여행 갔다가 사라져버렸죠. 저 남구사 대표나 우리 보수의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철이가 위장 기술해가지고 2001년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구나.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중철이가 와가지고 제4탄굴 소스를 줘가지고 찾는데 얘가 공을 세웠습니다.
공을 세워서 특지가 된 거예요. 어디로? 정보사령부의 특지가 돼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 대령까지 달았습니다. 대령. 대령이면 계급이 높은 그 계급이에요. 연대장이 있어요. 대령이면 연대장이잖아요. 중령은 거의 대대장이고 무궁화사기는 거의 연대장입니다. 대령까지 달고 1995년에 예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보사령부에서 북한은 4km 이상 남측 땅굴을 골착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물 처리, 지하수 처리 못한다. 땅굴 파면서 보력을 처리 못한다. 그 공기문제 처리 못한다. 이 3박자로를 위장기순자 신중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별들이 그 신중치의 그 논리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빠져서 신묵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김일성이가 땅굴라는 행동이 10개보다도 더 위력 있다고 유언정발을 했는데 우리 국방부와 합참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참은 4km 이상 땅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간인들은 구체적인 땅굴 지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안보가 무너져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줄은요 미국밖에 없어요.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 일본 적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저 김정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들이 도발하면 30분 안에 무력화시킨다는 킬체인 그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북한성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고체를 사용한다.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도 10분 안에 주입해가지고 쏘는 데까지 10분 안에 쏘버리니까 국방부가 말하는 킬체인 30분 안에 저들의 징주가 있으면 선제 공격하는 그 작전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성 줄세예요. 당대 그 안보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 건너 불공경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한국교계가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런 안보적 현실에 대한 메시지는 멀리 집어던지고 어디 복받아라 복받아라 기복적 설거에 빠져서 성전 차상에 빠져서 이렇게 허죽대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처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부의 진실의 길을 기울이고 북한의 적합 통일 특급 무기인 땅굴을 찾겠다고 하면 정말로 상당한 탈북이자 중에 땅굴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다방문을 선포해서 나는 김정은의 특급 적합 통일 무기인 남측 땅굴을 나는 찾아서 남측 땅굴 전쟁을 봉시하겠다고 선언을 해보세요. 탈북자 중에 땅굴과 관련된 이런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제도권에 나올 겁니다. 제도권에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 땅굴 전쟁을 봉사한 것은 민간군 TF, 대기업이 반드시 동참되어지는 민간군 TF, 우리나라의 이 건설업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건설 회사가 동참하면요 금방 땅굴 탔습니다. 건설 회사에게 없으면 들어보세요. 남굴사가 땅굴 작업했던 그 지역을 설정해주고 작업을 대기업이 들어가서 작업해서 하나 찾으면 얼마 없으면 들어보세요. 일주일 아니면 자꾸 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땅굴만큼은 제4km 이상 남측 땅굴이 없다는 이 논리를 끝까지 국방부와 합참이 고집한다면 이제 출범한 문재인 정부까지 이게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의 공산화의 구치 땅굴의 그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안보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매송영락교회가 2008년부터 충계, 축에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안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보 유적지에 우리가 직접 견학을 가서 그 영상으로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이 말하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시대에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쫓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 강보가 무너져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구하고 할렐루야, 진리를 외치고 진리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김밥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여기 가까운 경기도 강릉에 있는 폐강 지역에 한번 가보면서, 물론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폐강에 있는 규모를 보면 북한의 이 탈북자들이 땅굴과 관련되신 분이 정은혜명처럼 얘들이 분명히 땅굴 차가닥이 폐강을 만나면 항기 문제나 급한 버럭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땅굴의 진실을 부정하는 많은 이들에게 땅굴의 진실을 외치는 매성영락교회 작은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아버지 축의 안보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사에게 끝까지 헌신하는 작은 무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북한 김정은 공상정권으로부터 특별히 저들의 적가통일무기인 남팀 땅굴 전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주일 매성영락교회 2017년 축의 안보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서 애찬을 하고 이제 강명시 또 동굴로 이동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사역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여기까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충성한 우리 유시미 사모님이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애찬을 이렇게 또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작은 무리가 뭉치면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김정은 공상정권 땅굴전쟁과 저들을 추종하는 친북자익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수미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모사역을 특별히 안보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동교회에서 끝까지 헌신하여 충성하여 정말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 요양 사일을 하느라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훗날에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의미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 생활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행사에 협력한 모든 이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렸다가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생일 행사니까 생일 축하 한번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빨리 불 끄세요. 빨리 불 꺼요. 빨리 가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차 2대로 1호, 2호 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매송영락교는 2000년도 5월 30일 김진철 목사가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내려와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기무사령부의 수사관 출신이었던 고정전 선생님 땅굴 기자회견에 동참하면서 땅굴과의 진실이 첫 만남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자, 우리 현장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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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오세요. 네. 입니다. 출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2017년 축의 안보주일 현장 경섭의 장소인 또 강명 동굴로 한번 가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고 오고 하는 그 발걸음 또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차 운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여 또 어려운 16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2008년부터 안보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안보 유적지로 가서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매송영락교회 작은 무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또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출발. 대한민국의 토목 건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최악의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동참하는 민간군 TF가 이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드시 구성이 되어져서 김정은의 적화 통일 무기인 남침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강명시까지 이렇게 개통된 아주 이 도로, 이 터널 이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그 토목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됩니다.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이 마지막 적화 통일 무기가 바로 남침 땅굴입니다. 북한은 이 땅굴 기술을 헤즈볼라, 하마스, 미얀마까지 이렇게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후전선 4km 이상 남침 땅굴을 굴착할 수 없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북한 남침 땅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국방부와 합참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정립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드시 민간군 TF, 대기업이 동참하는 민간군 TF가 구성이 되어서 김정은의 적화 통일 무기인 남침 땅굴을 봉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화성에서 이제 강명시로 이제 이동하는 이번에 만들어진 민자 고속도로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터널이 견고하게 이렇게 긴 터널이 이렇게 뚫려진 모습. 이러한 기술력이면 북한의 그 남침 땅굴 진실을 규명하는데 발견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4년 10월 26일 날
민간군 TF를 구성을 해서 구성한 지 한 달 채 안 돼서 1974년 11월 14일 날 제1당권을 찾는 데 계가를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낭굴사에 제안하고 있는 민간군 TF, 대기업이 동참되어진 민간군 TF로 국계의 남침 땅굴 진실을 규명해서 김정은의 적가 통일을 봉쇄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매송영락교회 2017년 6월 4일 6월 첫 주일 안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명동굴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터널 기술, 이러한 기술 능력이면 지하 속에 있는 북한의 땅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또 호소를 해봅니다. 2km 북지원 JC 국계점에서 인천국제공항 외국 분기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제 현장까지는 이제 한 7km 전후가 남았습니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끝까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십시다.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명동굴 입구까지 이제 왔습니다. 평일은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강명동굴에 이제 도착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강명동굴 이러한 폐강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이 중에 폐강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항기 문제가 해결되고 급한 버럭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제보를 이미 낭굴사 대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 매송영락교회 안보주일 예배 행사로서 우리 쪽에서 가까운 강명동굴로 저희들이 견학차 이제 왔습니다. 이제 현장 이제 곧 도착했습니다. 간판에 보면 강명동굴 테마 파크, 자, 여러분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